안녕하세요. 화학자 정은지입니다. 매미나 나비가 애벌레에서 번데기를 거쳐 성충으로 우아하듯 더 아름답고 화려한 모습 혹은 보다 완성된 모습으로 변화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무협지에서는 이를 환골탈태 또는 탈태환골 등으로 표현하곤 하는데, 오늘 이야기는 환골탈태에 대한 가능성 추측입니다. 환골탈태는 기연을 맞이하거나 깨달음을 통해 초절정 고수 이상의 단계로 넘어가기 위한 몸을 완성하는 변화를 의미합니다. 단어 그대로 뼈를 바꾸고 태를 벗는다는 의미를 가져 소설 등에서는 무공에 적합한 신체를 구성하는 현상이죠. 환골탈태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혹은 이를 위해 필요한 매우 어려운 작업은 인맥과 동맥을 관통해 열어주는 것입니다. 흔히 혈도를 짚어 말을 못하게 하거나 움직임을 막는 장면이 자주 등장하다 보니 임독 양맥 또한 특정한 하나의 지점이라 오해하곤 하는데, 인맥은 백회혈과 회음혈을 몸 앞으로 잇는 경로를 뜻하며 동맥은 몸의 뒷경로입니다. 기경팔맥이라 불리는 8가지 경락에 포함되며 아마도 만화 나루토 속 팔문둔갑의 진과도 연결되지 않을까요? 혈도나 경락 외에도 무협지에 자주 등장하는 표현으로 단전이 있죠. 하단전에 내공을 쌓는 하급무사부터 시작해 중단전과 상단전을 활용하게 되며 화경의 경지에 도달하고 초월하게 됩니다. 이 3가지 단전은 각각 정기, 신을 상징하는데 많이 들어본 듯한 느낌입니다. 정기, 신은 인간의 생명을 이루는 3가지 기본 요소를 뜻해 도교에서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도교적 관점이 환골탈태 등에 연관된 것을 예상할 수 있으며, 동양의 연금술에 해당하는 연단술에서도 목표하는 바가 환골탈태와 같은 관점이니 조금 더 진지하게 고민해 볼 만합니다. 환골탈태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상당한 무공 고수가 되어야 그나마 가능성이 생기는데, 경지의 상승이 운기조식 과정에서 흔히 이루어지곤 합니다. 주목할 만한 몇 가지 단계 중 삼화취정이 있습니다. 삼양취정이라 불리기도 하는데, 여동빈과 종리건이 남긴 종려문답집에서는 가운데 양, 양 가운데 양, 음양 가운데 양, 이 삼양이 내원을 향하고 천궁으로 반환되어 가는 것으로 설명합니다. 역시나 도교의 내단학에서 쓰이는 용어로 간단히 표현한다면 5액, 5기, 3가지 양 중 양이 모인 것입니다. 5가지 기가 조원을 이루면 다음 경지인 5기 조원에 도달합니다. 내단학에서 이상적인 상태로 등선의 경지라 볼 수 있습니다. 이후에도 예전에 순수했던 때로 되돌아가 참된 것을 회복한다는 반박귀진이 있으며, 이는 노자 도덕경의 근본 사상입니다. 완전히 젊고 어리게 되돌아가는 반로환동도 있죠. 물론 이 과정들은 제대로 잘 풀렸을 때 이야기고, 만약 어디 하나 삐끗했다, 바로 주화인마로 들어서 폐인이 돼버립니다. 왠지 많이 들어본 패턴입니다. 잘 되면 더 나아지고 살아나지만 실패하면 죽거나 폐인이 된다. 딱 난치성 질환에 대한 극단적 약물 치료죠. 최근 비슷한 이야기를 일부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사실 오늘 이야기도 붉은 사슴뿔버섯 자료 만들다 환골탈태로 해석 가능하겠는데 생각이 들어 시작한 셈입니다. 최악의 독버섯이라 불리는 붉은 사슴뿔버섯 함유 트라이코테신이지만, 몇 년 전 항암 특성을 갖는 유도체 로리딘 2가 발견되었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진위 여부는 알 수 없으나 붉은 사슴뿔버섯을 먹고 죽다 살아났는데, 머리가 모두 빠지고 심하게 아팠지만 회복되고 나니 췌장염이나 간수치 등의 지병이 사라졌다는 글이 올라온 적이 있습니다. 무협지 속 환골탈태 과정에서 나타나는 공통적인 증상을 나열해 본다면, 골격이 재구축되고 피부가 벗겨지며 털이 빠지게 됩니다. 뼈가 정말 재구축되는 것인지는 보이지 않으니 알 수 없지만, 뼈가 부서지는 듯할 정도의 심한 통증에 시달리는 것으로 이해할 수도 있겠죠. 피부의 벗겨짐은 실제 관측되는 사실일 것이고, 표피세포의 분화와 재생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자 대사 과정이 가속화되어 빠르게 탈피가 일어나는 것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모발 등 털이 빠지는 현상 또한 독성 화학물질을 섭취했을 때 나타나는 대표적인 부작용입니다. 결국 환골탈태는 고통을 수반해 신체 문제를 해결하는 현상입니다. 또한 함께 표현될 수 있는 발열이나 임사죽음 등 무아의 경지에서 깨달음을 얻는 과정 역시 조금 단적으로 표현한다면 그냥 잠시 혼수 상태에 빠졌던 것이 아닐까요? 무협 속에서는 경지를 빠르게 끌어올리기 위해 다양한 한약재들이 사용됩니다. 소설에 나오는 것은 뻔하지만 현실적으로 당시 사용되었으며, 환골탈태 증상과 유사한 현상을 만들어낼 수 있던 천연물이 있었을지에 초점을 맞춘다면
이해와 과학적인 증거가 부족했던 과거, 새롭게 태어나 살아가는 것으로 느껴졌던 것은 아닐까 고민해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유명한 화합물 중 하나는 주목나무에서 얻어졌습니다. 사진 속 거대한 주목나무 외에도 다양한 종이 있는데 탁수스 브레비폴리아는 우리나라 주거단지 등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아마 작은 빨간색 독특한 열매를 보신 경험도 있으실 텐데 먹으면 달콤합니다. 하지만 독이 있어 많이 먹으면 안 됩니다. 조경수로도 자주 사용되는 주목나무에는 파클리탁셀이라는 항암제가 발견되었습니다. 탁솔이라는 상품명으로 유통되어 현재도 많이 사용되고 있는 물질입니다. 체내에 들어가면 미세 소관에 작용해 세포 분열을 방해하게 되는데 암세포의 증식 핵심이 빠른 세포 분열인 만큼 이를 억제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부작용은 탈모, 피부 반응, 손발의 감각 이상 등을 꼽을 수 있죠. 조금 더 무협지스러우며 특별한 식물도 있습니다. 메이 애플이라 불리기도 하며 포도필룸 펠타툼이라는 학명을 갖는 식물입니다. 일부 사진만 가져온 것이 아니라 실제 모습 자체가 단 2개의 잎과 하나의 꽃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약초라 생각하기 딱 좋죠. 완전히 익은 열매는 식용이 가능하지만 덜 익으면 구토, 설사, 혼수 상태, 탈모, 피부 박피 등을 유발합니다. 메이애플에는 포도필로톡신이라는 독성 분자가 함유되어 있는데 이 자체로도 약물로 사용되기도 하고 전구체로 활용하여 에토포사이드라는 항암제를 만드는 데 쓰이기도 합니다. 메이애플은 처음부터 모습이 조금 독특합니다. 왠지 기묘한 생명체처럼 생기기도 했는데 이 때문에 다른 이름이 맨드레이크입니다. 정확히는 미국 맨드레이크가 바로 메이애플이며 유럽에서 마녀들이 사용했다는 만드라고라 오피시나룸이라는 학명을 가진 또 다른 식물입니다. 환골 탈태 과정에서 발열이 나는 것은 의미가 있을까요? 열은 인체가 세균 등과 싸우거나 면역작용이 일어나기 때문에 생겨나는 결과라 알려지기도 하지만 열 자체를 치료에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고열 치료라 불리는 방식인데 세포마다 열에 대한 저항성이 다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세포가 죽는 과정은 크게 2가지로 나뉩니다. 단순히 죽어버리는 괴사, 그리고 세포에 프로그래밍되어 있는 죽음 유발 시스템인 사멸입니다. 다양한 요소에 의해 결정되지만 온도만을 기준으로 한다면 괴사는 50도 내외에서 시작되며 사멸은 이보다 낮은 43에서 50도 범위에서 이루어집니다. 몇 가지 세포들에 대한 열 내구성을 비교해봐도 우리의 상식과 연결되며 이해가 가능합니다. 정상적인 세포들은 45도까지 문제가 없는 편입니다. 비교적 뜨거운 40도 내외 물에 들어가 있어도 피부 염증이나 사멸이 발생하진 않죠. 하지만 뇌세포는 42도에서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고열이 날 때 42도 이상까지 올라가면 뇌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얼음찜질을 빠르게 하는 이유입니다. 신경세포는 이보다도 낮은 39도 정도부터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38에서 39도를 고열로 구분하고 대응합니다. 대응이 늦는다면 다양한 신경 문제가 후유증으로 남을 수 있습니다. 암세포는 정상세포보다 확연히 낮은 40에서 42도에서부터 사멸을 시작합니다. 암 조직 주위 온도만 적당히 높게 형성할 수 있다면 분명 치료도 가능할 것입니다. 실제로 최근 많이 연구되고 있는 분야이기도 합니다. 빛을 흡수해 열로 변환시킬 수 있는 나노 입자를 혈관 내에 투여해 약화된 혈관벽과 조직 구조를 이루게 되는 암으로 전달해 특정 부위에서만 열을 발생시키는 광열 치료, 그리고 작은 초상자성 산화철 나노 입자로 자기장 내에서 발열 현상을 활용하는 자기열 치료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 적용할 수 있는 안전하고 새로운 나노 로봇들의 개발과 실제 테스트는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열은 질병을 치료하는 도구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특정 부위의 발열만을 일으키는 것은 어려우니 체온을 조절할 수 있는 물질이 있을지 살펴보겠습니다. 역시나 가장 유명한 것은 에페드린입니다. 슈도에페드린이나 메스암페타민 등 친숙한 다른 물질들과 기본 구조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마황이라는 식물에서 발견되었고 처음 필로폰 제조에서도 관심받았던 물질입니다. 주된 작용으로 중추신경계 흥분 효과를 가져 혈압을 상승시키며 식욕을 억제해 체중 감량을 돕습니다. 이 때문에 마황 성분이 함유된 불법 다이어트 약이 흔히 판매되기도 하는데 먹으면 부작용으로 입안이 마르고 불면증이 매우 심하게 오기 때문에 먹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마황은 무협시대에서도 충분히 구할 수 있던 재료였습니다. 이보다는 덜 친숙하지만
시네프린이라는 분자도 있습니다. 구조가 매우 비슷하죠. 시네프린은 쓴 오렌지라 불리는 열매들에게서 얻어지는데 동양에서는 과거부터 약재로 사용해왔으며 이를 지실이라 부릅니다. 쓴맛 나는 시트러스 계열의 과일, 바로 탱자입니다. 덜 익은 탱자 등의 시네프린이 풍부하며 대사를 자극하고 체온을 상승시킵니다. 역시나 체중 감량을 돕고 식욕을 억제하며 지방 분해 효과도 있습니다. 그 외에도 교감신경 자극과 체온 상승, 대사 속도 상승을 일으키는 요인배나무 껍질 추출물인 요힌빈, 높은 독성을 갖지만 대사 속도를 상승시키는 엑스터시 유사 구조체이자 전구체로 활용할 수 있는 사사프라스 나무 추출물 사프롤도 체온 조절 물질입니다. 하다 보니 갑자기 궁금해진 내용, 환골 탈태 외에도 이게 되나 싶은 기술인 죽은 척하기, 전문 무협 용어로 귀식 대법이라 불리는 기술은 단순히 약하게 숨쉬면서 엎드려 죽은 척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핵심은 심장 박동을 멈추게 한다는 것인데 솔직히 그건 말이 안 되고 심장 박동을 늦추는 것까지는 우리가 접근해 볼 수 있는 범위겠죠. 심장 박동은 정상적인 상태보다 느릴 수도 빠를 수도 있습니다. 부정맥 상태 중 심장 박동이 느린 경우를 서맥, 반대로 빠르다면 빈맥이라 부릅니다. 심장 박동의 반복적 형태를 풀어본다면 4가지 단위로 구분해 볼 수 있는데 먼저 소듐 이온이 유입되며 심장의 활동 전이가 상승합니다. 이 과정을 지연시켜 소듐 이온 채널이 자주 열리지 않게 한다면 심장 박동 사이 간격을 늘릴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 중요 과정은 칼슘 이온이 유입되며 포타슘이 배출되어 활동 전이가 유지되는 지연 상태입니다. 칼슘 이온이 많이 들어오게 한다면 역시나 심장 박동이 더 길어질 수 있겠죠. 중요한 것은 이 2가지 작업을 조금 잘못하면 주화인마가 옵니다. 실제로 하진 마시고 어떤 천연물이 이를 도와줄 수 있을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원료는 디기탈리스입니다. 디기탈리스에 독이 있다는 사실은 매우 유명하죠. 그럼에도 찾아보기 쉬운 것은 조경을 위해 자주 심기 때문입니다. 저희 집 근처 하천에도 날이 따뜻해지면 지자체에서 열심히 디기탈리스를 심습니다. 볼 때마다 한번 먹어보고 싶다는 충동을 참아내기 어렵습니다. 디기탈리스의 핵심은 디곡신입니다. 디곡신은 심장 근육에서 소듐 포타슘 ATP 가수분해 효소의 억제를 일으킵니다. 억제작용은 세포 내 소듐 이온 수치를 증가시켜 소듐 칼슘 교환 채널의 활성을 감소시킵니다. 결국 세포 내 칼슘 농도가 증가하니 심장 활동 전이 4상과 0상을 길게 해 심박수가 감소합니다. 무협 세계에서 사용했을 것으로 생각되는 또 다른 식물은 인도 뱀뿌리입니다. 이 외에도 여러 별명이 있지만 악마 고추라 불리기도 하며 중국에서도 약재로 사용했고 동남아시아 지역에서도 사용해왔던 식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 화학 분자들이 분리되는데 이들 모두가 심장 박동을 느리게 만듭니다. 가장 유명한 물질은 레세르핀입니다. 고혈압 치료에 사용되는 약물이라는 것부터 심장과 혈류 조절이 가능할 것임을 쉽게 예측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레세르핀의 전합성 역시 비타민 B12 전합성으로 1965년 노벨 화학상을 수상했던 로버트 번스 우드워드가 이뤄냅니다. 유사한 고리 구조를 담고 있는 아즈말린은 1A 항부정맥제로 이번에는 소듐 이온 채널을 차단하는 역할을 합니다. 심장 불응기가 증가해 심박수가 감소하게 되는 것이죠. 또 다시 유사한 구조를 갖는 아즈말리신은 고혈압 치료제로 저혈압을 유발하는 기능을 갖습니다. 재미있는 점은 약물을 분해하는 간 효소인 사이토크롬 P450 2D6의 매우 강력한 억제제입니다. 외부에서 유입된 약물의 분해를 방해하는 물질인 셈이죠. 유명한 독성 식물 중 하나인 협죽도에서도 심장 박동을 느리게 만드는 물질이 다수 함유되어 있습니다. 네리움 올레안도라는 학명에서 유래했을 올레안드린이라는 분자는 앞서 살펴본 디기탈리스의 디곡신과 많은 부분에서 유사합니다. 자연스레 독성 물질임을 예상할 수 있으며 많은 양의 협죽도 섭취는 심장을 멈추게 할 것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무협지 속 환골 탈태는 사실 죽다 살아나며 치료 효과 덕을 본 사람들의 이야기가 적절한 과장과 공상을 포함해 만들어진 것이 아닐까 추측됩니다. 하지만 증상들만을 기준할 때 화학적으로 설명이 일부 가능하며 죽은 척하기를 뜻하는 귀식대법 또한 화학적으로 가능합니다. 하지만 실패할 경우 이들 모두 주화인마에 빠져 죽을 수 있으니 재미로만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약이 곧 독이고
독이 약이라는 이야기는 독성학의 핵심이자 농도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느끼게 합니다.